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꿀팁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 들어서 질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에게서 질문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개인 취미로 활동하는 연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특히 이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30대에서 40, 50대 이런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유튜브로 자기가 연주하는 것을 유튜브에다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이크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마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이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마이크를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이제 녹음을 하겠다라는, 아니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아 있겠죠. 취미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가 연주하는 그 연주곡을 본인들의 지인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강해서 유튜브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아마추어지만 나름대로 연주 실력이 인증받아서 외부에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마이크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마이크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솔직히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 그 공간이 어디냐가 중요하겠죠. 그 공간이 큰 공연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유튜브를 찍는 공간이 조그만 스튜디오다, 아니면 방 안에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는 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녹음을 한다고 하면은 마이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마이크를 가지고도 충분히 유튜브에 올리는 음원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마이크가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를 하고 세팅을 해서 어떻게 녹음하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목적으로 마이크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연장이 예를 들자면 야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소극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대극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이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마이크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 부분부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악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프라노 색소폰이 있을 거고요. 알토, 그다음에 테너, 아니면 바리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거라는 거죠. 솔직히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는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꺾이지 않고 길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마이킹하는 방법이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알토, 테너, 바리톤 이런 종류는 벨이라고 하거든요. 이 구멍이 나와 있는 게 꺾여져 있잖아요. 이 꺾여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위로 올라가 있냐, 아니면은 직경이 얼마나 커져 있냐에 따라서 아마 구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이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킹 하는 거는 이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마이킹 하는 방법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벨에서 나오는 소리도 있겠지만 이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에서 나오는 소리나 그 저음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이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경우는 중저음에서부터 중음, 고음까지 소리가 이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킹을 할 때 한쪽 방향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벨에다가 마이크만 되는, 깊숙이 마이크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음 소리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색소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킹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지금 만약 서서 연주하는 모습과 앉아서 연주하는 모습이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서 연주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의 헤드 방향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벨과,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벨과 이 바디 중간 영역에다가 마이킹을 대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 SM58 이런 계열이라고 하면은 근접해서 마이킹을 대야겠죠. 그거는 뭐 어디까지 콘덴서 마이크냐, 다이나믹 마이크냐에 따른 어떤 성능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것이 정적인 상태에서 연주한다고 하면은 굳이 콘덴서 마이크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몸의 움직임 자체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콘덴서, 좀 이격을 시켜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꺾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저음이 나올 거고요. 이 바디에서는 중음서부터 고음까지 영역이 다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보다는 콘덴서 마이크가 더 유리할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격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혼의 방향 자체가, 벨의 방향 자체가 아래, 그러니까 바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운스돼서 들어오는 소리를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게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또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해서 이제 녹음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색소폰 연주를 녹음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일반적으로 두 개를 대요. 이제 가까이 근접해서 마이크를 대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마이크를 댄다라는 거죠. 두 소리를 수음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잡아서 녹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공간이 어떤 스튜디오가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많이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는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이크를 이렇게 세심하게 다뤄주는 팀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간편하게 외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필요하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DPA4099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악기의 마이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라는 거죠. 좀 가격은 좀 나가요.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넷하고 비슷하게 이제 마이킹을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벨 위에다가 이제 클립을 걸고요. 거기 위에다가 마이크의 방향이 이 벨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향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음하는 것이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도 많이 잡아야 되고요. 또 벨에서 나오는 소리도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음은 많이 퍼지잖아요. 퍼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반대 방향을 해도 충분히 수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라노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라리넷 같은 마이킹하는 방법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요.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제 그 벨에다가 이제 클립을 걸고 이제 마이킹을 대는데, 너무 구멍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부분 소리만 너무 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마이크 자체를 좀 띄워서 이 바디 쪽을 향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벨에서 나온 소리와 그 바디에서 나오는 소리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수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DPA 시리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을 한다고 하면, 마이크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좀 고민스럽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좋은 마이크를 사는 것이 좋겠죠.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와 달리
뭐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이크가 뭐 갑자기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마이크는요, 예전 레전드급에 있는 마이크들을 아직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마이크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스트라 아니면 프로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DPA 4099거든요. 되도록이면 그거 사는 게 좋고요. 슈어 쪽에서도 슈어 베타 98 HC라는 모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좋은 마이크가 필요하다, 연주를 위한 좋은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모델을 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유튜브를 용어로 단지 내가 연주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좋은 마이크는 사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마이크로도 괜찮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의 마이크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또 어떤 마이크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지 유튜브로 녹음을 하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